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이제 9월 초도 됐고 또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명절이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각도기님과 우리 추석 연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야 될지, 8월 달까지는 이제 좀 마음 놓고 선물 좀 사서 고향 내려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9월 들어서자마자 8월 달에 선물 살 돈을 다 가지고 가버렸더라고요. 네.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일단 먼저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빠졌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빠진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MD하고 엔비디아. 네.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 대표 국가예요. 메모리 반도체.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이라는 게 결국은 CPU나 GPU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고, 한 축이 미국 기업이지만 또 다른 한 축은 또 중국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 한꺼번에 오랜만에 쏟아졌고, 그다음에 그거를 예상하면서 선물 매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덩달아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입이 가장 높고, 수출입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게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는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세계 1, 2위 업체가 다 등장, 주식시장, 작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움직이면 그 밸류체인까지 움직이면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구가 너무 작아서 소위 말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게, 네. 인구가 많으면 개방 경제도 상관없고, 예를 들어 소비가 한 7할 정도 받쳐주고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내수만 해서도. 그렇죠, 먹고 살죠. 네. 지금 일본이 저렇게 뭐 이상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는 거는 내수가 규모가 훨씬 크고, 근데 중국도 내수가 규모가 크고, 네. 더 키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내수가 큰데, 우리는 수출입에 너무 이렇게 의존적인 국가라서 이런 영향을 굉장히 좀 크게 받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시면 반대로의 영향도 크게 받겠죠.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 상승률 1위를 했던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IT 경기가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받았던 수혜를 받았던 네. 거죠. 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가까워질 건 같진 않고, 네.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진 않고,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거의 확실시된다. 금리도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더 좋아질 건 없고, 네. 그런 거 보면 아직 반영이 덜 됐고, 그러면 주식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시간차 계산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작년 6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떨어졌는데 작년 6월 달 경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네. 작년 9월 달 미국 경기는 또 여전히 좋았고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가 좋았어요. 사실 미국 경기로 따지면 올 초까지도 좋았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6월 달부터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반까지 미국 경기가, 실물 경기가, 주식시장은 꺾였죠. 걔네도 주식시장 선반영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3분기 이후로 올 것이다라는 네. 거예요. 6개월 선반영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선반영 됐냐? 미국의 경기 나빠지는 건 1년 선반영한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빠지니까 지금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냐 하는데, 만약에 2023년 6월부터 경기가 턴을 해요, 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지금은 미국 나빠지고 좀 안 좋은 것들만 더 많이 보이고, 또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뭐 작은 금액이지만 개인이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미국이 오를 때는 요만큼 오르고 떨어질 때도 요만큼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미국이 많이 떨어지니 우리는 모아놨다 한 방에 다 떨어지고. 그거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워낙 많이 당해보니까 얻어맞은 만큼 얻어맞은 걸 해라. 그렇게 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얻어맞긴 하죠. 그것도 뭐 5% 10% 얻어맞는 게 아니고 20% 30%씩 더 얻어맞았죠. 저는 일반인들하고 투자자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얻어맞았을 때 그 다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둘 다 돈을 다 썼어요.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추가로 더 떨어지면 지옥의 입장을 한 것 같고, 지옥이 빨리 끝나기만 하면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반등을 해서 내게 본전이 오면 지옥을 탈출했으니 이제 완전히 탈출해야지. 다시는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더 깊은 지옥이 오기 전에 빨리 여기서 이 정도에서 손절을 하고 이 지옥에서 지옥의 맛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다 썼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천국이었네. 아 이거 진짜 이 바보 같은 놈이 또 착각을 했네. 또 흥분을 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렇게 싼 가격에 사지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그러면 내가 일찍 잡았으니까 그만큼 또 기다림의 기간도 늘어지겠구나. 시간을 또 좀 까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물론 개인의 돈으로 운영하시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제 다 썼단 말이에요. 이제 월급으로만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내 월급보다 계좌의 마이너스가 더 많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연봉은 3천인데 계좌 마이너스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미쳤다고 회사를 다니나. 근데 이 투자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이 계속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그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 권순장 브릿지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인들의 이 마음을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훨씬 많이 깨졌죠. 아니, 고객 자산으로 따지면 저기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저보다 많이 깨지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아 금액상으로? 네, 금액상으로 손가락으로 셀걸요. 저보다 많이 깨지는 사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좋아진다.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저희도 매수 버튼이 안 눌러져요. 한참 많이 떨어질 때는요? 네. 그리고 좀 뭐 개별 종목단에서도 그래요.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드디어 실적이 반전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못 오르지? 이러면서 못 사는 거예요. 옛날에 훨씬 높은 가격에서 아유 싸다 이러면서 싸 질러 놓고 정말 싸졌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바닥에는 못 사고 조금 올라오면 아이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잡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저희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심정인데 다른 거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 과정들을 잘 겪고 나면 분명히 리턴이 더 크게 올 것이다. 네. 그러나 내가 좀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이 리턴의 몫이 좀 줄어들었다. 그건 좀 아쉽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다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안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칼날은 아직 날카롭지 않구나. 라는 반성은 뭐 당연히 하죠. 제가 요즘 이제 주식이 아무래도 뭐 2,400 뭐 이제 한 600 갈 것 같더니 뭐 이제 4, 500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댓글이 조금 이제 날카로운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험악한 댓글이 이제 그런 거 없던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내 돈으로 하는데 각도기님은 이제 금액은 더 많이 깨졌지만 야 그거 자기 돈 아니고 남의 돈이니까 마음이 좀 다르지 않아? 자기 돈 깨지면 그런 마음 안 들 걸?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돈 아니잖아, 막 이렇게. 네 돈이면 그러겠어. 피 같은 내 돈.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네. 증권회사 직원이 단 한 계좌에 한해서는 자기 계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고객하고 입장을 반대로 가지고 갈까요? 입장을 반대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입장이 비슷합니다. 내 계좌도 많이 깨졌다. 고객이 좋으면 저도 좋고요. 고객이 나쁘면 저도 나빠요. 저는 고객하고 운명 공동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객으로 안 부르고 파트너라 불러요. 파트너. 파트너 제가 좋아야 파트너도 좋고 파트너가 좋아야 저도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뭐 저를 마치 기관 투자자로 생각하시는데 그 아직 기관 투자자는 아니다. 네. 이게 법이 그러니까 이제 더 말씀을 못 하시는데 아무튼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거예요. 항상 연준을 바라보고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멘트는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이 더 긴축적이고 아니면 또 이렇게 나갔던 돈도 회수하는 금리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단계다 이러면 왠지 전략 주식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싼 주식 사서 보유하시면 좋아요. 네. 아니면 예를 들면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현금화를 많이 해서 채권으로 장기채를 사고 달러로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각도기님 채널을 보면 매번 싼 거 그리고 그 돈 잘 버는 회사 그런 거 사서 버티면 된다 오를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게 뭐야? 그럼 왜 공부하는 거야? 왜 연준 왜 봐야 돼? 라는 의문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투자의 근본으로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일반인들은 주식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걸 없앴으면 좋겠다. 주식이라는 거는 권리 증서인데 권리 증서는 주고받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화폐로 물물 교환을 하듯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크게 수익을 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동업자 관계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창업주가 성공했을 때 가장 크게 돈을 벌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건 기업과 동행을 해주는 건데, 시장 분위기를 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를 위해서 투자의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포트폴리오는 네.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약간 투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변화를 자주 주는 것들 예,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다 흡수해서 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물론 저는 요즘 텀이 굉장히 길어져서 1년 반 이상 갖고 있는 주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건 조금씩 교체를 하죠. 예, 계속 해요.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그 배분을 잘 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숙련되기 전까지는 그런 리밸런싱이 결코 좋은 결과를 못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싼 주식을 사자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많이 해보고 많이 당해보니까 이 영역에 들어오면 크게 안 깨지고 크게 안 다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자리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전략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가끔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 고객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만나기도 했잖아요. 네. 옛날에 뭐 이제 주린이 교육할 때 그분들이 다 저희 고객이시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공격적인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하라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 거예요. 바이오 좋은 것 같은데요? 바이오였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올해 연초에, 올해는 아마 바이오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근거는 없지만 네, 저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바이오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거든요. 머릿속에는 여기에 이제 몸담아 오면서 바이오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에 있었던 적이 처음이에요. 2018년 이래로 지금 4년째 침체거든요. 이건 2010년 이래로 없었던 일이에요. 네네. 바이오가 이제 한번 뜨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였고, 게다가 바이오 펀딩이 거의 안 돼요. 신규 바이오 진입이 없습니다. 물타기가 없어요. 물타기가 없고, 개 중에 잘하는 놈들이 왜 없겠어요? 100개 중에 몇 개는 있지. 있어요, 몇 개는. 그럼 얘네들은 이제 그 사이에 돈 받아가지고 막 했는데 버텨서 성공하는 놈들이 이제 생길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놈들이 하나 둘 나타나면 처음에는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되더라도 값어치를 안 줄 거예요. 얘가 큰 걸 터뜨려. 그럼 그 다음 놈들부터는 이제 프리미엄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이오 투자하세요? 저는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정말 확신 있게 잘 내용을 파악한 사람들이 진입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2018년, 19년에 바이오로 죽어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바이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지만 넌 하지 마라. 저희 파트너들은 편입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개인의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거요. 싼 회사, 돈도 잘 벌고 저평가돼 있는 회사를 사니, 네. 뭐 태조 이방원이든 아니면 태풍 조방원이든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속하지 못하니 네. 오르지도 않고 남들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항상 제가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분들은 하락이 오고 나서 그 다음 주도주에 다 있어야 주식의 성과를 얻지, 이렇게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된다 주식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브로커의 시각입니다. 우리 채널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브로커리지 이거는 저주받은 직업이야. 버핏도 싫어하는. 버핏도 싫어하죠. 브로커리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고객들한테 주식을 추천해서 사거나 팔거나 하게 만들고 하는 건데, 이 브로커리지 영업과 일이라는 건 네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데는 저주받은 직업이야. 네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브로커리지 업을 뛰거나, 나는 브로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브로커는 중개잖아요. 네. 중개 수수료가 이익의 모체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부동산 중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많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주식도 거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네. 주도주에 들어가 있어야 빨리 먹고 빨리 팔고 그다음 주주를 넘어가면 또 빨리 먹고 빨리 팔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딱딱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20년 지켜보면서 그거 딱딱 맞추는 사람 극소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이 이렇게 경기를 많이 타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뭐 경기를 안 타는 회사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화학이 올라갈 때는 화학 쪽에 좀 있고 자동차가 올라갈 때 자동차 쪽에 좀 이렇게 가야지 화학 올라가는데 자동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계속 내면 네. 안 되지 않느냐. 그건 뭐 당연히 그런데요. 그거 잡다가 다 엇박자 내신 거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저 사실은 세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정말 강력한 매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카카오뱅크는 뭐 다른 은행하고 다릅니까? 은행은 규제 산업인데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몇 차례 했어요.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그러니까 최근에도 아직도 다른 은행보다 돈 버는 게 없는데 다른 은행보다 지금 뭐 20, 30배 비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0배 정도 비싼 거는 내가 이해를 했지만 왜냐 앞으로 시장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카카오는 규제 사업인데 뱅크는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앞서 근데 저희가 이제 싼 주식을 하는 게 뭐 오를 때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때 다 떨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세를 추종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으면 해라. 내가 20년 바보니 2%인 브로커들 중에 그렇게 해서 돈 벌었던 친구를 내가 본 적이 몇 명 없다. 예. 오히려 지점 직원보다 본사 직원들 중에 주식으로 큰 돈 버는 친구도 더 많아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사놓고 잊어버려서 오래 끌고 가는 거죠. 끝까지 뽑아 먹는 거죠.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넣으면 담배 하나를 사서 한 모금 팔고 버리고 한 모금 팔고 버리고 이러면 그 계속 담배로 소비 많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팔아야지. 그래 나머지 재산이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한번 빨아 먹을 때 좀 쭉 빨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산이 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싼 주식들이 뭐 별로 시세 남들 뭐 이렇게 이태조 이방원 뭐 태풍 조방원 이런 애들 오를 때 꿈쩍도 못한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훨씬 빨리 상승합니다. 훨씬 빨리 개선되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운 나쁘게 잘못 걸리면 안 그런 종목도 종종 생겨요.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아마 저희 파트너분들은 계좌를 보시면 지수가 반등할 때 확연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걸 보실 거예요, 분명히. 떨어질 때 비슷하고 오를 때 빠르고. 네. 우리나라의 싼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성장이 죽은 산업, 아니면 대주주가 거버넌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일부러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증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또 이제 받은 자식들은 나의 그 경영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또 뭐 실적을 올리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가고 이런 이슈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싼 주식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회사가 저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증여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면서 언제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느냐. 네. 그 싸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이유를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싸야 이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남들과 똑같이 떨어지고 최소한 그런 회사는 어떻게 고를 수가 있는 건가요? 이익 규모가 정체되었거나 줄어드는 회사는 아니겠죠. 아무리 싸도. 자산 가치만 높은데 이익이 없다. 이것도 조금 아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정말 물린 거 말고 얼마나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평균 보유기간 6개월 될 분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소수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일반인 중에서 주식으로 그나마 괜찮게 수익을 내신 분들은 보유기간이 좀 길어요. 그냥 좀 까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형주 사면 물려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금에 여유 있으신 분들이 주식으로 좋은 결과 얻은 경우 거의 상당 부분이 그런 경우고요. 뭐 거버넌스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주식들이 한 3, 4년 안에 한 번씩 크게 오르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시계열이 3, 4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현실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올해 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하다가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마이너스 뭐 10% 20% 돼 있다가 얘가 진짜 한 2년 뭐 1년 이상 있었는데 걔가 플러스
5% 10% 되면 그래 이제 놓아줘야 될 것 네.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놓아줘 버리거든요. 네.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실력이 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팔면 올라. 신기하죠. 네, 그 이제 실력이 그나마 좀 늘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까지 가신 거거든요. 요 간격을 메꿔주는 것도 경험치에서 나오는 실력이에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각도기님은 그런 부분들을 나의 실력이 조금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처음에는 운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면 욕심이 뭐냐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요것만 잘라먹고 이렇게 해서 자른 거 넣어서 여기서 가서 요만큼만 잘라먹고 그런 꿈이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야.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물론 그거 맞추는 애들이 있긴 한데 모든 경제 관련 뉴스들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있고 끝없이 그걸 생각하면서 거의 반 미치광이들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고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질이 좋을까? 삶의 질이 별로야. 그래서 꼭 그 중에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그냥 적정하게 한 3년 누적해서 한 50에서 100% 정도 수익 나고 그래서 그걸로 복리로 넘기고 올리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 과정의 지루함을 못 견디죠. 그렇죠. 네. 어떤 걸 여쭤보고 싶냐 하면 고객들이 과연 가만히 두냐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객들이 나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계속 채근을 하면 그 단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평생 갑니다. 진짜 나는 제 파트너들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겁니다. 예. 보여주고 싶어요. 10년 지났을 때 계좌들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저하고 10년 지나고 나서 계좌가 증가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한테는 증거고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 증거의 시간들이 다 안 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5년, 10년 지나고 났을 때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구나. 이것들을 좀 맛보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도 노 준비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약간 이제 삐딱하신 분 네. 끝까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날 죽여라. 이거 굉장히 강력한 반응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네, 저는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각도기님은 자기 본인만의 결의는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결 없으면 이 동네에서는 뜨내기 장사죠.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서 손절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손절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맞는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손절을 잘 못할걸요. 그렇죠. 플러스된 계좌부터 저부터 그렇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손절 잘하시는 분, 감각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손절만 하면 안 되고 손절 그렇죠. 먹으면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손절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해주셔도 되죠.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최근에 큰 핸드폰 무거워 네. 죽겠습니다. 거의 운동을 안 해서 거의 운동기구 시계도 보시면 저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600만 명이 정말 궁금해해요. 제가 이번에 그 공직자들 재산조회 주식 보유 열어봤더니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 뭐 공무원, 사기업, 자영업 뭐 네. 가릴 거 없이 다 이제 이 회사 삼성 네. 도대체 싸다는 건 다 알아요. 600만 명 이상 가족들 다 하고 이러면 대한민국이 저 회사 현금만 갖고 있어도 100억이 넘는 100조가 넘는 회사인데 네. 올리는 힘듭니까? 제가 궁금해요. 제가 노건창 센터장님 안 부르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일단 인텔이 못해준 부분 크고요 하나. 그 다음에 확실히 유통업체들이 전망하는 게 장난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들이 1분기 이후부터 전망했던 것들대로 지금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틀린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임원이나 그분들이 얘기하던 게 안 맞은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한 전자화의 물결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증하는 양상이 지속된다는 것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다 600만 명 이상이 다 아는데 네. 언제 오늘 제 액분할 때부터 액분하기 전부터 들고 있거든요. 네. 그때 한참 올랐을 때는 뿌듯했는데 다 내려왔어요. 이제 다 내려와서 네. 조만간 곧 마이너스 찍을 판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쯤 어디부터 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네, 그리고 가격은 이제 싸죠. 6만 원 이하, 뭐 7만 원 이하부터 비싸지 않았고 6만 원 이하는 정말 싼 거고 뭐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한 건 아닙니다만 네. 저는 하면 삼성전자 하기보다는 아마 그 장비주들 하겠죠. 그 레버리지가 훨씬 크니까 네,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잘 골라서. 근데 얘네들을 제가 한 게 거의 없어요. 잠깐 그건 진짜 제가 잘 안 하는 몇 개월짜리 단타를 친 게 있죠. 그 관련 반도체 기업들 몇 개 중에서는. 근데 얘들이 제 느낌에는 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요즘에 주가 떨어져서 다시 한번 몇 기업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오? 싸네. 이제 온 거예요, 구간에. 제 눈에 이제 괜찮네. 뭐 이런 느낌들. 물론 이제 요즘 그거보다 더 싼 주식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손이 안 가는 거지. 뭐 퍼 5이하인데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도 20 하던 게 이제 10 언더로 떨어지는 놈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괜찮구나. 이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입장입니다. 싸지만 사서 이제 뭐 금방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한 시기를 길게 네. 지금부터 한 1년여 정도는 싼 회사를 여윳돈으로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삼성전자라는 네. 이 회사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앞으로 2년간 적립식으로 이걸 쌓을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오를 거예요. 아마도. 그런 뭐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스마트폰 쪽이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될까 하는 건 조금 고민이긴 하네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샀잖아요. 제가 원래 폴더 1부터 산다 그랬거든요. 네. 1 안 샀고 2 안 샀고 3 안 샀고 4는 샀으니까 네. 600만 명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주고 유럽도 조금 더 산답니다. 신작도 이것도 네. 제가 비싼 시계 다 놔놓고 이제 이거 차고 다니려고요. 네. 제가 광고라도 하고 옆에 친구 보유편향, 보고, 보유편향. 그게 보유편향이죠. 애국입니다. 애국. 애국. 저는 집에 이번에 정수기를 하나 바꿨는데 정말 싫어하는 회사거든. 네. 근데 제 손님들이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정수기 만드는 회사 몇 개 안 되는데.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그지 같은 거버넌스 완전 잘못 걸렸다. 이 왕 진짜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그걸 들었는지 그걸로 바꾸겠대.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보유편향.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그 주주가 된다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나쁜 이슈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로소득도 절대 아니고 이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거쳐서 돈을 벌어 놓으면 이거 불로소득 아니구나 라는 건 좀 느끼시긴 할 거고요. 투자라는 게. 그다음에 이거는 사회가 좀 좋아지는 방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보다는 통화성수도 높고 새로운 걸 창출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밌게 막 읽고 있는 책인데 슌페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케인스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안토네오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면 사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가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기업가 정신 있는 사람과 거기에 스폰서되는 금융이 같이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좋아진다. 근데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하는데 현장에 있어 보니까 미국이 그걸 보여줬잖아. 애플이 그냥 했나? 옆에서 돈 대주는 사람이 초반부터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 그건 더 심하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저렇게 세계 다 된 것 같으면서도 저렇게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길거리에서 누워 있는 마약쟁이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저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창의적인 것으로 가는 게 이 기업 투자하고 주식 투자여서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오히려 기업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좀 깎아주고 욕먹을래나? 부동산 조금 더 올리고 욕 먹을 거 알고 싶어 하시는 말이 부동산 조금 더 올리고 왜냐면 제가 별로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아. 그렇죠. 소득세에 비하면 현저하게 작은 거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소득세에 비해서 정말 이건 서두에 추석 인사는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로 한가위를 맞이해서 계좌는 마이너스지만 주식 수는 그대로이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겸 인사를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한가위가 정말 풍성한 달처럼 계좌도 풍성해지고 주머니도 풍성해져서 풍성하게 누리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구성원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본주의에서 가장 전방에 있는 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더 성장에 목마르고 있고요. 회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우리 올해는 좀 빠꾸야 이런 회사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본 적이 예, 항상 전진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집단지성의 요체가 기업이고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들고남이 너무 심해서 미국처럼 꾸준한 상승을 못 해주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 6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경기 하강을 현재 주가가 이미 반영을 안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에 보다 좀 미래를 바라보시고 미래에 좋아질 날을 기약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돕는 조언자의 역할을 꾸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언자 역할 잘하고 있나요? 잘하는데 네. 계좌만 올라가면 잘하는 것 같고요. 떨어지면 아유, 아무리 잘해도 대도 안 한 소리 한다 뭐 이런 어. 느낌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죠. 그런데 예,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조금 낫지 않나요? 딴 데보다? 다른 채널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네. 정신사납습니다. 정신사납습니까? 예, 예. 네. 근데 하여튼 저희는 뭐 계속 너무 정신사납지 않으면서 중요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채널로 좀 유익한 것들을 계속 담아가면서, 저희는 방송국이 아니니까 전일 방송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방송국이 되면은 광고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것도 넣고 질 높은 거가 있고 막 섞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감시자이자 그리고 옆에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가위 더도 덜도 말고 진짜 한가위만 같은 그런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